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총선 전국에 접어든 정치권에서 요즘 가장 관심을 받는 사람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내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 위원장은 오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당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며 여러 차례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대1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광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장 맨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정치 혁신을 주제로 부산에서 열린 토론회에 인 위원장이 사전 예고 없이 찾아온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을 향해 영어를 사용해 보궐선거 참패를 언급했습니다.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 recent council election? Have you tried talking to people of council? 지금은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Please join us for the discussion. But at the moment, I have not much to tell.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느냐며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자신보다 영어를 잘한다며 농담으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난 뒤 인 위원장이 자리를 뜨며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경청하러 왔고 생각을 오늘 듣는 걸 많이 듣고 서울에서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인 위원장은 앞서 이 전 대표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번 깜짝 방문 역시 신당 창당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 전 대표 끌어안기의 일환이란 해석입니다. 한참 동생이지만 나이로는 정치는 내 선배님이 옳시다. 여러 번 만나서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소. 인 위원장은 나흘 전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코리안 젠틀맨이라고 추켜 세운 데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당 주류를 겨냥해 수도권 험지로 나갈 게 아니면 출마하지 말라고 권고했죠. 기득권을 내려놔야 쇄신이 가능하다는 건데 정작 당사자들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혁신위원들은 혁신안을 받아들여야만 당이 회생할 수 있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는데 최민식 기자가 분위기를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신윤 의원과 지도부, 중진 의원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던 인요한 위원장은 오늘은 관련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호응들이 없는데 좀 그만합시다. 많이 수고했어요. 하지만 한 혁신위원은 당이 위기란 걸 알기에 생업을 제쳐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위에 참여했다며 책임 있는 인사들의 결단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결단의 시점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이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윤 핵심 의원들을 비롯해 중진 의원들은 공개 발언 없이 침묵했습니다. 다만 한 친윤계 의원은 현재로선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혁신위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정권을 부여받은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결단을 요구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와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1기 지도부 당직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엔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 부총장 등 혁신위가 사실상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대상자로 지목한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총선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격려 외에 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 혁신위의 인적 쇄신 요구를 대국민 눈속임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여당에 대한 위기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나 공매도 제한까지 여당이 잇따라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혁신위가 꺼내든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인요한 위원장 개인의 권고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중진들을 밀어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에게 공천을 주려는 속임수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친윤 낙하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대국민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2호 혁신안을 두고도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2호 혁신안 가운데 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 공천 배제는
앞서 민주당 혁신위가 제안했던 내용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특히 여당이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의 전면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말을 뒤집었던 이재명 대표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과 공매도 제한 검토 등 여당이 연이어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것을 두고도 복잡한 속내가 읽힙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너무 한가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왜 국민의힘이 깃발을 들고 가게 하나, 민주당은 뭐 하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처럼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도 여당발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5호선 지하철 확장 등 대안을 내놓으며 여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 인사들은 연일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현실성 없고 졸속적인 아니라고 비판하며 차라리 지하철 5호선 연장 방안을 논의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뭉개왔던 5호선 연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도부의 태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울 편입 추진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야당이 찬반 입장도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고 한 겁니다. 윤건영 의원도 어정쩡하게 눈치 볼 일이 아니라며 신속하고 단호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지도부와 달리 연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전 연구나 검토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자료 없이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 다만 김포와 구리, 하남 등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현역 의원이나 예비 후보자들의 경우 개별적인 입장 표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민간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학교는 물론 부상자가 탄 구급차 행렬이 공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테러범을 잡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먼저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급차들은 완전히 부서졌고 사람들은 사상자들을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구급차 행렬이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아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환자 이송 계획을 적십자 등에 미리 알렸는데도 표적 공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قام باستهداف مركز لسيارات الإسعاف وهذه السيارات كانت متجهة إلى جنوب قطاع غزة وكانت تقل عدد من الجرحى وقد 이스라엘은 공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마스 테러범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무기 이송에 구급차가 쓰였다는 정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אנחנו רודפים ומחסלים את מפקדי השטח של חמאס, מעל הקרקע ומתחת לקרקע. 실제 공습이 벌어진 알시파 병원은 가자지구 최대 병원으로 앞서 이스라엘이 지하에 하마스 본거지가 있다고 지목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환자들에 대한 공격은 충격적이라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지하 터널 모습을 공개하며 하마스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가자 자택도 공습을 당했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가자 지구에 고립된 민간인들의 삶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 등 여러 이유로 교전을 일시 중단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까지 이 전면전 가능성을 언급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현 기자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벌써 세 번째 이스라엘을 방문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일시적으로 교전을 중단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Arrangements on the ground that increase security for civilians and permit the more effective and sustained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우방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아랍 국가들도 즉각 휴전을 외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완강합니다. ושישראל מסרבת להפסקת אש זמנית שאיננה כוללת שחרור חטופינו. 가자 지구의 연료와 구호물자 반입도 반대한다고 밝히며 지상전 확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도 침묵을 깨고 공개 연설에 나섰습니다. القلق من إمكانية أن تذهب هذه الجبهة إلى تصعيد إضافي أو إلى حرب كاملة. 헤즈볼라는 휴전이 1차 목표라면서도 전면전으로 악화할지 여부가 이스라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경고해 확전 우려를 키웠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특수 강도 혐의로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간 병원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김길수의 택시비를 대신 내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김길수는 36살이고 얼굴과 체격은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입니다. 상가 주차장에 서 있는 택시로 한 여성이 걸어옵니다. 운전석에 무언가를 건네는 듯 하더니 뒷좌석에서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내립니다. 경찰이 교정당국의 신고를 받고 공개 수배한 36살 김길수의 모습입니다. 구치소 재소자가 병원 진료 중 도주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김 씨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며 A 씨에게 접근했다가 7억 원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도주 당시 A 씨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 이물질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사흘째인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병실 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던 김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병원 직원들의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뒤 후문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주 활동지였던 의정부를 거쳐 양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고 김 씨의 택시를 결제한 여성의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검거하는 대로 도주를 미리 계획했는지 택시비를 지불한 여성이 도주를 도왔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당장은 김길수를 찾는 게 급선무이긴 합니다만 교정당국의 감시 소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 7층에서 어떻게 도주를 했는지 또 도주한 뒤 신고하기까지 50분이나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대학병원에서 김길수가 도주한 시각은 오전 6시 30분. 서울구치소 측이 김 씨의 도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오전 7시 20분이었습니다. 50분이나 늦게 신고한 셈인데 신고 시점에 김 씨는 이미 택시를 타고 한참 의정부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구치소 담당자들한테 여기 그 부분 법무부에 확인하셔야 돼요. 김 씨의 도주 경로도 의문입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은 김 씨가 7층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쓴다고 하자 수갑과 포승줄을 잠시 풀어준 채 들여보냈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화장실까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치소 직원들이 김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몰랐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다 보니 대응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영자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보호장구는 풀어주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의 검거가 먼저고 신고가 늦은 이유와 도주 경로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일주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솔직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의 모발은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다른 채모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현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된 이선균 씨는 1차 소환 때보다 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일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는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 씨의 모발은 8에서 10cm 길이로 추정되는데 한 달에 1cm 정도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8에서 10개월가량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유흥업소 실장의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을 건넸다며 고소를 진행한 만큼 10달 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다른 채모에서 마약 성분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조사에선 모발이 아닌 다른 채모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경찰은 다른 채모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를 받아본 뒤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내용까지 종합해 이 씨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난달 천안에서 10대 여중생 수십 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도 퍼지면서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인터넷 방송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이 반성 없는 태도에 피해자 측은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천안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이 SNS 라이브 방송에서 때린 이유를 피해 학생 탓으로 돌립니다. 억울한 거 다 말해 들려요 그냥? 먼저 사이즈를 까려고 말한 것도 걔네고. 피해자가 먼저 뒷담화를 했고 싸움을 하면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해 아이들을 모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자신들의 잘못만 부각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우리가 막 집단으로 막 모여가지고 막 폭행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나니까 우리 이미지가 해가지고. 가해 학생들의 반성 없는 태도에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방송에서 자녀의 실명까지 거론하자 또 다른 보복 피해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겠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태고 트라우마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게 평생 갈까봐 그게 가장 걱정되고. 폭행 당시 경찰에 5차례 신고가 접수됐지만 앞선 4차례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부실 대응도 제기했습니다. 자기는 뭐 맞은 게 아니다. 넘어졌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돌아왔고 그 내용은 이제 출동 보고서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경찰은 폭행을 한 13명과 동조한 40여 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로부터 받은 고급차와 명품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도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남 씨와의 공모 여부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정원 기자가 사기극 전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 고급 레지던스에서 생활하면서 경호원까지 채용했던 전청조 씨. 급기야 전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 씨와 결혼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전 씨는 결국 구속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 회복할 돈은 남아 있습니까? 전 씨는 자신을 재벌가 3세, 남현희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챙기거나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15명, 피해액은 19억 원에 달합니다. 남 씨는 자신도 속았다며 경찰에 대질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여기다 선물 받은 고급 외제차와 명품까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지만 남 씨는 펜싱협회에 전 씨를 소개하며 거액 후원을 시도하고 전 씨가 따로 운영하는 펜싱학원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전 씨는 구속 전에 남 씨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 측은 남 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있든 없든 그 피해자분들로부터 받은 돈이 일부 흘러간 게 있다면 피해자분들을 위한 그 변제에 사용됐으면 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요.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진실대로 대답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남 씨에게서 압수한 고가 물품들의 구매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통해 범행 공모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움직임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2차 전지주 폭락 등 주가 부진 이유를 공매도 탓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이 총선용 전략이란 지적과 함께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2차 전지 테마주들. 개인 투자자들은 폭락의 주된 요인으로 공매도를 꼽았고 이에 발맞춰 정치권도 공매도 한시적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사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환영이죠. 예를 들어서 100명에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빨리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 그런 여론입니다. 관련 커뮤니티에도 공매도가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하루빨리 공매도가 금지돼야 한다는 등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불리한 점들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총선용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가를 정상화하고 시세 조종을 막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 개선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붕어빵이나 호떡은 누구나 부담 없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이죠.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1,000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시장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표적인 겨울철 길거리 간식, 호떡을 먹기 위해 줄을 선 겁니다. 지금 한 20분 됐나? 20분 정도. 예. 근데 아직 뭐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남대문 시장 올 때마다 먹어요. 지난해 1,500원이던 호떡은 올해 2,000원으로 올랐고 주변 다른 가게에서도 1,000원짜리 간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근 붕어빵집은 붕어빵 3개 2,000원, 1개 1,000원으로 최근 가격을 올렸습니다. 작년 겨울 1,000원 한 장이면 붕어빵 2개 또는 호떡 한 장을 사 먹을 수 있었던 것과 대조적인 풍경입니다. 밀가루, 팥, 설탕 같은 재료값이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2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2만 원. 팥하고 재료, 공지값이 많아. 공지, 장갑, 재료 뭐 이런 게 조금씩 이제 오른 것 뿐이에요. 붕어빵과 호떡 등 주재료 가격을 비교해보면 3년 새 밀가루는 37%, 팥은 25%, 설탕은 42%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한 4마리, 5마리에 2,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물가가 오른 것 같기는 해요. 추운 날씨에 손과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길거리 간식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팔에서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140명 넘게 숨졌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 피해가 컸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곡괭이로 흙을 파 잔해더미에 갇혔던 여성을 구해냅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담요에 덮여 옮겨집니다. 네팔 국립지진센터는 현지 시간으로 3일 밤 11시 47분 네팔 북서부 카르날리주 자자르콧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만 14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진이 주민들이 자고 있던 자정쯤에 일어났고 통신마저 끊겨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राति सुत्यो सुतेको लेकासी हल्ले जस्तो भयो हल्लेपछि उठिन निस्किन्छौँ भने धराम धराम घर आएको भाग्दा भाग्दै आधा चेप्यो आधा कराएर बेसरी पछि 날이 밝으면서 네팔 당국은 헬리콥터와 소색대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산사태로 도로가 막혀 본격적인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팔 총리는 현장을 찾아 위로했고 모디 인도 총리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팔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지나는 곳으로 지진이 잦은 지역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9천 명가량이 숨지고 건물 100만 채가 무너졌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름이 물러나기 싫은 모양입니다. 때 아닌 더위로 어제 오늘 반팔 옷을 입은 분들 적지 않게 봤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가을 늦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저기 단풍이 든 도심공원에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겨울로 들어서는 입동이 사흘 앞이지만 아직 여름이 가시지 않은 듯 반팔티 차림의 시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11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반팔도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항상 필수로. 모기가 갑자기 다리를 물고 팔을 물고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을 단풍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클수록 곱게 물드는데요. 11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아직 초록빛을 띤 은행나무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등산을 취미로 다니는데 11월 달인데도 아직 가을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는 데다 예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2, 3도가량 높아지면서 역대 가장 더운 11월을 기록한 겁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와 제주 지역엔 최고 100mm, 나머지 지역에선 2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월요일까지 비가 계속되고 비가 내린 후에는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후진국 해충이라는 빈대가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빈대 출몰로 골치를 썩고 있고 국내에도 사라진 줄 알았던 이 빈대가 곳곳에 나타나 비상입니다. 왜 갑자기 빈대가 전 세계에 퍼지는지 신경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 빈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은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빈대는 위생이 열악한 후진국 해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기차와 병원, 학교에서도 출몰해 내년 여름 올림픽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비해 빈대 출몰이 약 65% 늘었다고 보고됐습니다. 네, 배드버그라고도 하죠. 유럽 여행 갈 때면 이 침구에 있는 빈대를 조심하라고 해서 언제적 빈대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에도 지금 일부 얘기는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9월 초부터 빈대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찜질방이나 고시원, 기숙사처럼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위주였습니다. 단기로다가 머무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지금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서울의 아파트 한 곳에서만 빈대 30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미 서울 도심도 빈대 습격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건수는 뭐 주 1회 정도는 이제 있었고요. 근데 지금 요즘 들어는 거의 매일 있습니다. 네, 한 40여 년 전에 이 빈대가 박멸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해외에서 들어왔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일단 외국인 유입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빈대 신고가 접수된 장소가 모두 외국인이 머문 곳이었고요. 유럽을 중심으로 번지는 빈대와 동남아에서 번지는 빈대가 섞여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대 종류가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겠죠. 자, 국내 내 해외 유입이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전 세계의 빈대가 퍼지는 데는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주로 열대 지방에 서식했던 빈대는 1948년 살충제인 DDT가 발명된 후 세계적으로 박멸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빈대가 좋아하는 기온이 형성되고 해외여행이 늘면서 사람들이 빈대를 곳곳에 실어 날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팬데믹 종료로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빈대가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온난화와 늘어난 해외여행이 맞물린 결과군요. 어쨌든 이제 각 가정에서도 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빈대는 모기보다 10배 많은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더 가렵고 붓는 면적도 더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빈대 박멸도 중요한데요. 빈대를 발견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가정용 살충제엔 이미 내성이 있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45도 이상의 열을 쏘이면 죽기 때문에 스팀 소독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개별 가정에서 다 대응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범정부는 어제부터 합동대책본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호텔, 찜질방 등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다음 주 질병청은 방역업체들과 만나서 박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침대나 가구의 틈새를 여러분들 잘 살피시고 빈대를 발견하면 보건소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군의 독자적인 정찰 위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우리 군이 오는 30일 첫 정찰 위성을 발사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정승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3, 2, 1.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날아오릅니다. 당시 발사에 사용된 발사체는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이었습니다. 오는 30일 미국에서 발사되는 우리 군의 1호 정찰 위성도 이 펠컨 9에 실려 발사됩니다. 지금까지 우주 공간에 위성을 많이 써 올렸고 그만큼 신뢰성이 높은 우주 발사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 정찰 위성은 북한을 감시하는 눈으로 북한 주요 전력 표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도발 시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핵심 전력입니다. 그동안 미 정찰 자산에 의존해왔던 군은 2018년 독자 정찰 위성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7호에 고성능의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를 탑재해 가로 세로 30cm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발사에 대해 군 당국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북한보다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자문을 받아 기술적 결함을 보완 중이지만 군 관계자는 연내 발사가 가능할진 장담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군은 오는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 4기를 추가 발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공수처 수장 교체 임박입니다. 예,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예, 이 막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네. 이제 2달 반 정도 남은 건데 이 후임 공수처장 공백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 추천이 구성부터 관심이었는데 국회가 어제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이 대한변협회장 등 3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여야에서 각각 2명씩 추천을 합니다. 여야가 각각 누굴 추천했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수처 폐지론을 외쳤던 이호선 교수 그리고 공수처 자문단장이었던 박윤혜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던 이상갑 변호사랑 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오는 8일 오전 10시에 국회 위촉식에 참여한 뒤에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후보 추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선정까지는 한 7개월 정도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예, 이 지난 정부에서 초대 공수처장을 이 추천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초기만 하더라도요, 당 비토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추천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처리해서 이 비토권을 없앴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참 후한무치합니다.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공수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당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로 야당 비토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하면 후보 추천이 가능합니다. 야당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이 당연직 위원들만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진행됐던 수사들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공수처는 현재 이 감사원의 이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또 이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이 새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엔 달라질까요? 예, 이 김 처장은요, 이 황제 조사 논란으로 정치 중립성이 도마에 올랐었고, 또 시무식에서도 이 찬송가를 불러서 이 종교 편향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 수사력 부족인데요. 이 올해 1,500건 가까이 사건을 접수했지만 공수처 자체 기소는 0건으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출범 3년을 통틀어 봐도 이 성적이 초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공수처 수장 교체 임박의 느낌표는 나라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실적 부진 이 지적을 받자 이 김진우 공수처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10건을 기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예,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검찰 견제를 이유로 공수처를 출범시킨 측면이 있다곤 하지만 이 공수처의 본래 목적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는 데 있습니다. 새 공수처장에는 이 나라가 잘 안 돌아갈까 봐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분보다는 이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제대로 수사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인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 여당일 땐 뭐하다입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땐 어땠었다는 얘기죠? 민주당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이 연금 개혁안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맹탕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하겠다는 건지 긴가민가.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인지 구조 개혁인지 알쏭달쏭. 그런데 연금 개혁 문제도 그렇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그렇고 다 지난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연금 개혁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이 당시 보건복지부가 이 보험료율을 9%에서 12, 13%를 올리는 개혁안을 보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금 개혁 논의가 중단됐죠. 예, 그러면서 2057년으로 예상됐던 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져서 2055년쯤엔 고갈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 인상 부담도 늘었는데요. 개혁을 늦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도 당시 정부가 정원 규모를 일찌감치 발표했는데 의사들의 반발로 중단됐었습니다.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숫자를 밝히지 않고 신중히 접근하는 이유도 이 의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전략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예, 국회 입법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을 놓고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이 노조 관련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이 방송법이 그렇습니다. 여당이고 또 국회에서도 180석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지난 정부 때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던 법들이죠.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전 대변인이었던 정호희 씨는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당 시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던 법을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 와서 입법을 추진하니까 용역 입법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선거가 코앞이니까 노조표를 의식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민주당 여당일 땐 뭐하다의 느낌표는 개혁은 인기가 없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모든 개혁은 반발이 따릅니다. 이 연금 개혁만 봐도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게 핵심인데 이 당장 좋아할 국민들은 없겠죠. 이 야당이 집권 시절 완수하지 못했던 만큼 이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이 개혁의 부담을 나눠 가지겠다 이런 태도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로축구 포항이 전북과의 FA컵 결승에서 역전 우승했습니다. 10년 만에 FA컵에서 우승한 포항은 통산 5번째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전반 16분 전북 송민규가 선제골을 넣으며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포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막판 고영준의 크로스를 한찬희가 동점골로 연결해 승부는 원점이 됐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북은 페널티킥을 얻었고 구스타보가 추가골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포항의 뒷심은 전북을 압도했습니다. 후반 29분 제카의 환상적인 발리 슈팅이 전북의 골망을 흔들며 2대2 동점에 성공한 포항은 4분 뒤 김종우의 역전골까지 터지며 마침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포항의 기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홍윤상의 쐐기골이 터지자 선수들은 우승을 예감한 듯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4대2 포항의 승리. 포항이 10년 만에 통산 5번째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우수 선수는 결승골의 주인공 김종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역전 드라마를 쓴 포항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수확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 밤까지 영동과 충북 남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호남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매우 강한 비바람이 전망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요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 최대 100mm 이상의 호우가 전망되고요. 그 밖에 중부와 남부 곳곳으로도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부터 해안과 영동, 제주에서 바람이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오후 대부분 그치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